자비순례단이 상월선언 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중흥과 초심을 다지는 야단법석을 펼쳤습니다. BTN이 공로패를 받은 가운데 9스님의 정진을 다룬 책이 출간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칠미나와 도자기 위에 그린 서화의 합동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중봉 성파대동사와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의기투합해 지음지교전을 선보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개막했습니다. 국태민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만호탑이 코로나 시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화선 대중화와 서울 서남권 포교를 위해 창건된 국제선센터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 불자의 안심도량으로 입지를 다진 국제선센터 창건 의미와 계획을 짚어봅니다. 전라남도의 사찰들이 불교 예술작품 전시회를 잇따라 열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은 불교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저소득계층의 방역 물품과 쌀,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국난 극복 자비순례단이 상월선언 천막결사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결집해 한국불교 중흥과 초심을 다지는 야단법석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BTN 불교TV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는데요. 9스님의 용맹정진을 다룬 책이 출간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근 기자입니다. 강남 봉은사 지척에 위치한 대형 행사장 안, 헤아리기 힘든 발걸음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을 개척한 자비순례단이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을 반기는 듯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어가며 이야기꽃을 피워갑니다. 이어 21일간 고행이 담긴 영상이 펼쳐지며 부처님 전법을 따라 한없이 순례에 나섰던 그날의 감동과 희열을 다시 한번 만끽합니다. 정말로 애달픈 예절한 무언의 함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좌부대중이 차별 없이 함께하는 불교 중흥,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 확인했습니다. 511km 대장정을 구심점으로 서로 간의 인연과 끊임없는 정진의 길을 되새기는 자리.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어제 회양 이후 첫 모임을 개최해 한국불교 중흥과 고난 극복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구 동화사에서 출발해 서울 봉은사로 이어진 여정은 작은 보폭이 모여 사부대중이 더불어 호흡하는 수행 문화를 그려냈고 차별 없는 세상 속 긍정의 힘을 전파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만행결사의 원력을 기념하며 완주자들을 향해 완보 증서가 전달된 가운데 BTN 불교TV와 명선다래원 등 지속적인 뒷받침이 돼주던 단체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순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어떠한 생활보다도 가볍고 또 수행에 큰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은 자비순례의 뿌리인 상월선언 결제 1주년을 맞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 입제한 초유의 천막정진은 도심 수행의 패러다임을 장식하며 만행결사를 이끌어냈고 사부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공감 등 한국불교의 변화를 향한 자양분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행사에 맞춰 9스님의 용맹정진을 다룬 책이 발간된 가운데 석 달간의 동안거 현장과 자비순례의 행적이 담긴 각종 사진 등이 전시되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불교가 새롭게 또 실천하는 불교로 겉돼서 사부대중이 함께 불자임을 자부하면서 우리가 모두 신심을 낼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위기를 성찰하며 끝없는 화합과 능동의 수행을 펼친 만행결사 자비순례. 다시금 모인 불법의 발자취는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와 함께 쉼없는 정진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오칠미나와 도자기 위에 그린 서화의 합동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대종사와 정양모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의기투합해 선보인 전시회의 제목이 지음지교인데요. 검은고 소리로 통했던 백아와 종자기처럼 그림을 통한 두 원로의 전시회는 이번 달 말까지 열립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토끼의 간을 얻어야 하는 별주부의 간절한 눈빛과 능청맞은 미소로 먼 곳을 바라보며 외면하는 토선생. 하얀 백자 위에서 보름달을 보며 길게 소리를 지르는 듯한 경공. 전통적인 재료인 옷을 이용해 불교예술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성파 스님과 한국 도자 사학계의 원로인 정양모 선생의 특별한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 오래전에 스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여러 전부터 만났는데 성파 스님의 인격, 화가로서의 특징, 이제 그런 것을 공감한 거죠. 지음지교를 주제로 11일 남아 갤러리에서 개막한 특별기획전은 성파 스님의 오칠 민화 중 엄선된 18점과 정양모 선생의 도화 28점이 선보였습니다. 영축 총림 방장인 성파 스님은 오칠하는 전통 재료로 전통 민화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향한 구도의 여정이 예술로 성화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루나 불상, 단청에 주로 쓰이던 옷이 천연 염료와 만나 독특한 미술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민화라 해서 그렇지 불교 미술에서 나왔습니다. 불교 미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단청 속에 벽화 속에 이런 데 한국의 사찰 건물에 얼마나 민화의 소지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나온 것 때문에 오칠을 하면서 이 민화의 출처, 정체성 이런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내고 지금은 백범김구 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정양모 관장은 한국 미술의 산 증인으로 도예가로 이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고 있는 28점의 작품은 정 관장의 아들인 정진원 교수가 도판과 도자기 합을 만들고 그 위에 정 관장이 시문과 그림을 그려 부자의 콜라보레이션도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그림이나 도자기 문화에 그 모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로 모란이 굉장히 많은 형태를 표현하거든요. 모란이. 그래서 이제 그 도판에다가 이제 모란을 주로 그렸고, 그 모란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스님하고의 인연, 또 아들, 그런 이제 그 인연이 엮여서 만들어진 거죠. 지난 여름 통도사를 방문해 성파 스님의 오칠 민화전을 관람하며 감탄과 함께 기획전을 요청한 정양모 관장. 백아와 종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며 선뜻 응한 성파 스님. 소리로 통하듯 그림으로 통한 두 원로의 지음지교전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태백산 정멸보궁 정암사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국태민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만호탑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정암사 마당에 거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주목나무가 그대로 화폭에 옮겨져 서울로 왔습니다. 숨어있듯 국보 332호 수만호탑이 아침 이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올해 6월 국보로 승격된 수만호탑의 가치를 기리는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회에는 홍성모 화백의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수만호탑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탑을 묘사하고 수만호탑의 위치에서 정암사를 내려다보는 모습에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순간 정암사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 기념 전시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탑들이고 또 절들을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해서 작품을 보고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물 410호로 지정된 지 56년 만에 국보로 승격된 수만호탑은 정선군에서 나온 첫 국보로 지역민들의 마음도 남다릅니다. 불자들과 군민들이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얻은 결실입니다. 홍성모 화백은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정선의 정암사는 우리나라 5대 정밀보궁 중에 하나인데 국보적인 가치가 있는 탑은 우리 수만호탑이라 생각하고 또
이 탑을 그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탑 위까지 올라가다니면서 현장에서 스케치해서 현장에서 그려가지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주지 천웅 스님은 정암사가 국태민안 발원 도량으로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 오지 못했지만은 탑이 건립된 그 계기가 국태민안의 어떤 그런 계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렬봉 수만호탑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또 많은 용기를 내서 좋은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만호탑 국보 승격 기념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열립니다. 12월 4일부터 16일까지는 정선군 아리센터,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는 정암사 문수전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군포교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화엄 군포교 후원회가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후원 회장인 세종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과 태안 공덕사 주지 혜연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100만 원력의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며 세종시에 들어설 광제사에 관심을 갖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성 스님은 광제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포항 관음사가 조계종단의 최대 불사 중 하나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힘을 보탰습니다. 관음사 주지 임대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제219회 정기회가 오늘 속개해 종법 재개정과 원로의원 추천,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등을 처리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회 안건과 의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정기회에서 의제법 개정안과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총림법 개정안, 재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을 다룹니다. 제주관음사 회주 우경스님 원로의원 추천과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 23명, 명사 7명 특별 전형 동의의 건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종립학교관리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내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하며 중앙종회 의원 정훈스님 징계 동의의 건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나선 대중화와 서울 서남권 포교를 위해 창건된 목동 국제선센터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소외계층을 돕고 지역 불자의 안심도량으로 입지를 다졌는데요. 10주년을 맞은 국제선센터의 창건 의미와 계획을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를 위해 조계종단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창건한 목동 국제선센터. 개신교세가 강한 강서 양천구에서 지역 불자들의 안심도량으로서 입지를 다진 국제선센터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2010년 11월 간화선 대중화와 한국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발원하며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선원, 템플스테이관, 교육문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지역 불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꾸준히 기도를 이어가면서도 지역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심 속 전통 문화와 사찰 음식 체험, 영어 단맛 토크, 명상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국제선센터를 제적 사찰로 개원 당시부터 신행 활동을 해온 불자들은 거점 사찰이 부족한 강서 양천 지역에 손꼽을 수 있는 도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국제선센터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계속 지켜봐왔는데요. 목동에도 이렇게 좋은 이런 불교의 요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신심을 더 많이 키우게 해줬어요. 앞으로도 우리 국제선센터가 우리 목동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기도 도량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사찰이 되었으면. 국제선센터는 초대 주지인 전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명의 주지 스님이 도량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주지로 부임한 법원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지역 거점 사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한 전 주지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는 제가 하한 거, 동한 거 이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시의 기도를 제가 같이 하고 축원하는 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소임이 마치는 날까지는 기도하고 성취하는 도량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스님은 현재 지역 주민의 반발로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례 상월선원에 대해 꾸준한 소통으로 오해가 해소되길 기원했습니다. 국제선센터 역시 3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교통체증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과 개신교계의 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묵묵히 기도하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끝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남 위례 상월선언도 지금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여건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역대 주지스님들께서 포용력 있게 또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맞춰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상월선언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같이 살면서 지역사회와 호흡을 하고 살면 더 자리매김이 굳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선센터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사진동호회 2년의 5번째 사진전 마애불 천년의 미소를 개최하며 15일에는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전라남도의 사찰들이 불교 예술작품 전시회를 잇따라 열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는 방문객들은 불교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전시회 현장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무각사 마당에 돌부처님이 온화한 미소로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5m 높이에 무려 18톤이 넘는 무게의 화강암 사방에 수많은 부처님 얼굴을 새긴 이 작품은 오채연 작가가 10년에 걸쳐 완성한 대형 사방불입니다. 108분의 화불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다들 보시면은 자기 얼굴 닮은 부처님 계실 거예요.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해학적이면서도 익살스러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소재와 부처님을 돌에 조각해 표현하고 있는 오채연 작가의 특별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돌에 새긴 희망의 염화 미소를 주제로 50여 점의 작품이 무각사 경내와 갤러리에 1년 동안 전시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1년 동안 우리 도량에 오실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도민들의 간절한 영혼들이 모아져서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마당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채연 작가는 돌부처님을 직접 만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작품에 손을 조각하는 등 일반인들도 부처님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엄숙한 부처님이어서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바람하게 부처님 몸에다가 손을 3개 놨어요. 마음껏 손을 갖다 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고단했던 하루 일이 끝나고 황금빛으로 물든 해질녘. 코끼리가 스님 독경 소리를 편안하게 듣고 있고 그런 모습을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현진 스님의 대표작 불경을 듣는 코끼리입니다. 스님께서 연부를 하시면은 그 모든 존재들이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불자들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편안함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구례 화엄사가 화엄 그리다를 주제로 성보박물관에서 현진 스님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 꽃과 어우러진 부처님, 친견만 해도 마음을 치유해주는 부처님 등 40여 점이 전시돼 지역 주민들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덕문 주지 스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지역의 예술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성보박물관 제1전시실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시실로 오픈을 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가 전 만화 그림을 시작으로 붓을 잡게 된 현진 스님은 부처님은 물론 개구리와 동물 등 다양한 소재와 화려한 색감을 개성 있는 아크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과 중견 예술작가들이 만나는 의미 있는 전시회인 참 좋은 인연전도 어제 열렸습니다. 광주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와 광주 관음사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광주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저소득계층인 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은 물론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캄보디아 시엠립주에서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10개 빈곤 마을에서 3,000가구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하며 천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천 마스크는 현지에서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로터스월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지역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자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 500가구를 선정해 생활 안정을 위한 쌀과 라면, 식용유, 통조림 등 5개월 분량의 생필품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경기가 무너져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도시 중에 하나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문 닫은 호텔만 100개가 넘게 있다 보니까 실업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로터스월드는 보건위생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과 마을 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방역 물품이 비싼 만큼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한 손소독제 만들기와 락스를 활용한 방역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독용 에탄올과 분무기 등의 기본 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그런 마을은 저희가 찾아가서 방역을 해줘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방역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좀 그 전염병의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보건부하고 같이 이제 연계를 하고 간호사를 직접 채용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인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은 물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 사원인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지난 8일 안거정진한 스님들에게 가사 공약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카티나 법회에는 한국과 스리랑카, 태국 스님들과 사지 맨디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1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키티 스님은 오늘은 카티나 행사를 회양하는 날로 많은 스님들께서 오셔서 가사와 탁발 공양을 올릴 수 있게 돼 우리 불자들에게 축복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법회 후 마하위하라 사원이 위치한 충남 아산에 민간 산악구조단 회원들이 기증한 무궁화 나무를 담마키티 스님과 월주 산사 주지 공운 스님, 사지 맨디스 주한 스리랑카 대사가 함께 식수했습니다. 문경 관음정사가 지난 8일 후불탱화 점안법회와 한국전쟁 70주년 추모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직지사 회주 해창스님을 증명법사로 관음정사 주지 원광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광스님은 탱화 점안을 계기로 우리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수행 정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음정사 도량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토가 되도록 작은 행복의 불씨가 모든 이의 마음까지도 훈훈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음정사는 지난 8년 동안 문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보살과 중년층, 청년법회를 만들었으며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 입제 1주년을 맞아 자비순례단이 결집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이 인도 만행결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